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그 투자에 대한 생각, The Most Important Thing 있어. 투자에 대한 생각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저녁에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이 변화가 늘 계절에서 먼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것만큼 그리고 생각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절이 변할 때만 좀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가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같이 이 그 원서도 비교해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역시나 이 두 가지를 전부 사실 두 권의 다른 책이거든요.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그 두 책을 한글과 영어의 감각으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그러니까 두 배가 걸리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두 배가 아니라 한 세네 배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면은 이런 발상이 생각이 되는데 수학적으로 그러나 세네 배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만큼 삶에서는 세네 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이 책만 읽으면 좀 그러니까 우판시아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참 재밌는 게 물론 이제 깨달음 있는 걸 떠나서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을 떠나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읽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그 주제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니케치아라는 주인공이 죽음의 신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그래서 다른 말 죽음의 비밀을 꼭 알고 싶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죠.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다. 이것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다. 하니까 죽음의 시인이 이렇게 말해. 니케치하여, 아니, 나케치하여, 나치케타는 참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나치케타여,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소원을 말해라. 그대의 아들과 손자가 100년 장수하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가축대와 코끼리와 말과 금은 보화를 달라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장수 뭐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나치케타가 죽음의 비밀을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질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네가 진정 원하냐, 진짜 알고 싶냐,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암시해주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돈도 빨리 가고 싶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빨리 회복하고 싶고 어떤 고난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승진도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렸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란 갭이 존재하는데 그게 진정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 시간을 소중히 다루어서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깨달음도 있겠지만 구성 요소잖아요. 진짜 원해? 진짜 원해? 그러니까 정말 원한다. 이런 것들은 유한하지 않냐. 그런 깨달음은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로서 사실 답을 찾는 입장에서 이런 대화가 뭔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돌이켜 볼 때는 진짜 이런 과정과 열정의 시간이 있어야만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측면을 여기에서 한번 더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생각을 좀 더 2차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즉 뭐냐면 다른 뭐 예에서 말한 것처럼 메타인지라든지 그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통찰력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게 보편성 있게 생각하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바탕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접근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의 멘토분도 생각이 더 중요하다 행동보다.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바뀌어야 생각이 좀 더 통찰력 있게 모든 면을 포괄할 수 있고 보편성을 따라야만이 그게 투자든 뭐든 시작이 되는데, 이건 투자책이니까 2차적인 사고를 해라. 그러니까 즉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2차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서다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거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게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도 The most important is understanding market efficiency 하고 가로치고 and its limitation이라는 포인트를 줘요. 근데 번역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limitation이 없어.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할 끝. 그러면 이 limitation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its limitations 복수예요. 단지 그 한계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한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원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limitations라고 했으니까 그 한계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시장 효율성을 그냥 믿으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사실은 이것이, 저는 이제 개인의 투자가 결국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더 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 수익률을 인덱스를 따라가도 넘을 수 있어요. 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더 사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장 수익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이 가겠죠. 왜? 사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테니까. Y값은 증가해도 기울기인 미분값은 일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Y값도 높고 기울기도, 미분값도 높은 기울기도 높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워드 막스는 beat the market, 시장을 이기는 것이 투자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시장 수익률을 결국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칙을 증명하면서 가면서부터 시장 수익률을 이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과정에 있느냐 결과에 있느냐가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나 사랑해? 이 말은 과정인지 결과인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투자에서도 사실 수익률, 야 계좌 가봐, 이게 결과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그거의 질문은 무례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우리가 맹신해버리면 인덱스만 투자하는 꼴이 되죠. 근데 그것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효율성을 이해한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제가 투자하는 방식도 제가 제 스스로의 인덱스, 그러니까 시장의 인덱스가 되기 위해서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인덱스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은 결국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막 웃기죠.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없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없다.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점 속에,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시간의 그 어떤 유한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서양적 이론은 어떤 시간이든 똑같은 결과값, 즉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히 연장된 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효율성은 시간이 무한하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특정인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긴 어렵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우리가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앞서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예시도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비효율성과 시장 효율성 그 중간이라고 하워드 막사가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의 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이 그게 비로소 진짜 진정한 투자자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시장 자체에서 그러한 사고를 하는 건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이제 시장 효율성 이론은 당연히 그 주식시장 이후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이 이론 자체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요. 수많은 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많은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실패한다. 결국 이 이론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면 다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기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도 시장에 참여하면 다 투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맹자의 성선설하고 비슷하죠. 왜냐면 시장에서 주식 사면 다 투자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다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라는 규정부터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시카고 이론도 그런 규정부터 하고 나니까 워렌 버핏도 하나의 개인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되려고 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너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카고 이론이 통계로 말을 해요. 하지만 투자자는 통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성인은 어떤 통계적인 자료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의한 보편성을 띌 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투자자라는 건 이 어떤 그러니까 시장 효율성이라는 그 이론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너가 투자의 성인이 되지 못하면 시장 효율성을 따라가는지만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 이유가 그 투자의 성인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알려줘도 하지 못해요. 알려줘도 하지 못하고 그게 뭐 5년 6년 공부했어도 안 돼요. 게으르고 생각에 대한 깊이의 지평이 넓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케미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부 없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오만함을 갖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장 효율적 가설이 많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정보는 다 퍼져 있고 모두 다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평한 정보, 모두 다 똑같은 생각, 뭐 같은 시간을 해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가정을 깔면 그런 것은 시간을 무한대로 뒀을 때는 가능할 수 있고 인간을 정의에 쓴 가능성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이상적인 이 예시로 야후의 주가가 2000년대 1월에는 237달러였는데 1년이 안 된 이후에는 11달러 거의 95%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이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시카고 이론에서 말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베타, 알파,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 회피, 랜덤 워크, 시장 효율적 가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짚고 넘어갔다는 게 이제 서양의 어떤 투자가 좀 더 성숙해.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이론도 없고 그러한 정립도 없고 그거를 따라갈 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그 한국 시장에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아쉽고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격은 과거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때 말을 해요. 여기서도 재밌게도 이렇게 평화로운 사준에서는 리스크와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을수록 리턴이 높지만 그게 넘어가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예측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미래의 어떤 생각을 이제 좀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예측은
투자자가 뭐 투자자는 예측하냐 안 하냐, 저는 뭐 엄밀히 따지면 예측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예측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년 1월 혹은 올해 겨울은 1월이 가장 추울 거예요. 근데 이걸 예측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제가 생각하는 많은 투기꾼들이나 혹은 대중들의 예측은 1월 20일 날이 제일 죽을 거야, 이런 식의 예측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는 예측은 1월이 가장 추울 거야, 그리고 3월쯤 되면 봄이 오겠지. 근데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치리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이라고 하면 예측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치를 담아가는 것. 즉 그래서 투자가 고전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고전이 그 인간 삶의 순환적인 고리에 의한 그 어떤 자연적인 삶의 이치를 말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를 이제 과거 공자 시대에는 주역이 말했고, 그 주역을 공자가 읽고 나서면 나의 삶의 실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내가 어느 정도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실수를 적게 한다. 즉 투자에서도 운용을 좀 더 점차 실수하지 않고 원활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금액대마다의 어떤 퀄리티도 다르고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수많은 투자의 어떤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그 고전에 따르는 삶의 이치를 담아가는 과정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어떤 한계성,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시장 효율적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파고들자는 거죠. 그거를 파고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그거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안타깝기 때문에 하워드 박스도 이런 챕터를 넣어줬고, 저도 이 챕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제 멘토 선생님께서 현금 없이 정말 많은 기업을 산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캐치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효율적 자산군들을 해당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금기시되지 않고 장점이 확실하게 하고 이해되기도 쉽고 정보가 공평히 공개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만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깔고 가는데, 근데 시장은 다 이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비효율적인 걸 담고 가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그 심층 있는 이해로서 투자자가 거기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시장을 앞서가게 된다는 게 허워드 막스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시장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가기에는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거에 노력을 엄청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장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도 시간을 너무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효율적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긴 시간을 봤을 때는 그 자연의 이치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막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의미 없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삶이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시장 효율적 가설의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기서 니체, 그 어떤 빈틈이 있지만 그 빈틈을 노력하는 시간들은 일부이고, 그것을 통해 남는 시간들을 삶을 풍요롭게 살아라는 것이 제가 보는 투자는 삶이다와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관성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장 효율적 가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많은 그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건 것들을 한번 좀 책을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예시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와 제자가 산책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저기 땅에 10달러짜리가 제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한테. 저기 땅에 1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저거 10달러짜리 지폐 아니냐. 그러니까 교수가 아닐 거야. 왜? 10달러짜리는 누가 가져갔을 건데. 교수가 답하죠. 교수는 그 자리에서 떴고 제자는 땅에 떨어진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서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자, 이게 이제 시장 효율적 가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니까 교수는 10달러를 얻지 못했죠. 근데 제자는 10달러 얻었어요. 근데 이것만 하냐면 좀 1차적 사고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교수도 얻은 게 있어요. 뭐 맥주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제자는 묵줄에서 자기가 맞은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주웠을 거고 맥주를 먹었지만 그 맥주를 마시면 솔직히 공부도 되지만 시간 낭비하는 것들이 젊었을 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야. 큰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하지만 그 하루를 보고 났을 때는 제자가 좀 좀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것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교수나 제자나 뭐 큰 차이, 10달러짜리가 인생에게 큰 차이를 주지 않죠. 중요한 건 그 둘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폐가 아닐 수도 지폐는 결국 10달러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과 제자도 그 10달러짜리가 이제 실제로는 맞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둘은 결국에는 투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거를 자기들이 질문하고 코릴레이션 했다면. 하지만 거기서 멈췄다면 얘네들은 뭐 마찬가지가 투기꾼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이 시장 효율, 그러니까 나는 그 맥주를 마시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공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괴리감이 있지만 그 괴리감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는 노력을 꾸준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효율적 가설의 그 사이, 그러니까 왜 인간은 극단과 또 다른 극단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 특정 시점에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불확정성, 수많은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 삶을 그 유리하게 만들어갈 거냐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알아주는 시장 효율적이라는 거. 하지만 그 효율적이라는 것을 가기까지의 많은 데이터들은 투자자라는 그 어떤 통계적 데이터가 무의미해지게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러므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인지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실제로의 간극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은 차라리 인덱스라는 것이 더 효율적 과정, 즉 장수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짧은 말을 너무 장황하게 제가 거의 20분 가까이 풀어낸 것 같지만 제가 부족한 영어 실력에도 단어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그리고 책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챕터도 한번 또 이런 그러니까 좀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책을 읽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 20페이지도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하지만 생각의 양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우판시자드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참 이런 책들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뒤에 요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있지만 참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좀 저만의 생각으로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오겠지만 이런 책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 이 사고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좀 더 추워지는데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